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피자의 임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색상이 조금 여기서 너무 많이 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브랜드 컬러라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피자는 지금 이제 창업한 지 약 한 5년 정도 된 브랜드이고요. 제가 2016년에 푸드트럭 한 대에서 시작해서 이제 올해 11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누적 약 200억 원 투자를 유치해서 국내 초기 외식업 중에는 이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기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 4개국의 매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초기 기업이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또 그 투자 금액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저희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제가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막 3년이 됐기 때문에 더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더 잘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저희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겠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은 이제 꽂아놓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는 1인 피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피자계의 맥도날드라는 별명을 저희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세트 메뉴와 함께 음료를 이렇게 요거 때문에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메뉴 라인업도 보시면 기존의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한 5,000원대 피자부터 세트 메뉴로 했을 때도 약 한 7, 8,000원대 그런 가성비 있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연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2020년까지 매장은 약 100여 개, 그리고 투자 금액은 약 200억 원 정도를 유치를 했고요. 저희는 인도와 싱가포르, 홍콩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저희가 진행한 투자였고요. 바로 저번 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우리은행과 대한제일 이런 대기업들까지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해주신 만큼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미래가 그래도 좀 더 유망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저희 기업의 이제 인력들도 물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이랜드 본부장 출신의 혹은 웨스팅라면스 출신의 피자 출신의 외식업 전문가들을 포진해 있지만 네 번째 인력 보시면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AI와 머신러닝에 특화된 개발자를 8명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자체 미래기술연구소라는 기술 개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에서 이제 저희가 왜 유니콘의 꿈을 꾸고 있는지, 기껏 해봐야 피자 회사가 왜 이렇게 초기에 매장이 100개도 안 되는데 이런 많은 투자 금액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왜 저보고 카이스트를 나와서 피자 사업을 하냐고 제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예전에는 그 질문이 참 답변하기가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그 질문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모든 기업들은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큰 시장을 모든 기업들이 타겟을 해야 할 것이고, 커지기 위해서는 그 큰 시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정말 잘 해결해서 그 해결책이 한 군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적용이 돼야만 그 기업은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피자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을 타겟하고 있고, 그 피자 시장이 갖고 있었던 가성비의 문제나 오퍼레이션의 한계를 기술력으로 해결을 했고, 그걸 전 세계에 빠르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렇게 전 세계에 저희가 목표하는 1만 개 매장 달성을 위해서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고, 저희가 1만 개의 매장을 달성했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큰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가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외식 브랜드는 SPC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 브랜드로 1조를 넘은 기업은 한 군데도 없죠.
그래서 1조와 200조, 물론 시장의 크기가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IT 강국으로서 우리 커머스 강국으로서 이제 우리가 나스닥에도 상장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외식업은 정말 1조에 혹은 5천억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들이 저는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내용들은 저희가 외식업 매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력을 통해서 그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전 세계로 빠르게 뻗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외식업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2015년도에 이 고피자라는 아이템을 생각하고 나서 왜 피자는 맥도날드처럼 소비될 수 없지? 제가 맥도날드에 줄을 서 있다가 이 고피자를 생각을 했거든요. 피자를 먹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나는 혼자인데 2, 3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면 어차피 남겨야 하는 4, 5자각을 알고도 피자를 시키기가 부담스러워서 저는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팔았으면 내가 오늘 피자를 먹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결국 더 편리한 맥도날드를 선택했다는 걸 깨닫고 피자를 맥도날드에서 판다면 내가 만약에 피자 파는 맥도날드를 만든다면 훨씬 더 피자에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팔 수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 피자를 만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피자를 만드는 과정이 햄버거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직접 제가 이렇게 피자 브랜드에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직장을 평일에는 다녔는데 주말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피자 매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파악했던 게 피자의 도우를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또 피자를 굽는 데 오래 걸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자를 피려면 그 피자를 반죽을 해야 되고 숙성을 해야 되고 성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은 공간과 사람과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고요. 피자 오븐에서 피자를 보통 7분에서 8분 정도를 굽는데 그럼 내가 생각하는 원천적인 3분 이하의 맥도날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우는 미리 만들어놔야 하고 피자를 3분 내에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했던 것이 혹은 찾아냈던 것이 이렇게 파베이크 도우라는 이미 초벌된 형태의 피자 도우 그리고 화덕이라는 피자를 3분 안에 구워줄 수 있는 도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구 개발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면서 제가 이 아이템을 완성을 해서 간이로 테스트해볼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에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푸드트럭에서 보시면은 저희 푸드트럭에서 12명이 일을 했고 하루 5시간 장사를 해서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푸드트럭을 하면서 느꼈던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그냥 그날 당일에 온 알바가 아니라 저랑 1년을 함께 해온 정말 초고수들이었습니다. 1시간에 피자를 200판, 300판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없으면 혹은 이 트럭에 제가 없으면 이 트럭은 한 5시간에 800만 원이 아니라 5시간에 200만 원도 팔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았고요. 이 맥도날드가 되기 위해선 이 트럭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트럭이 할 수 있는 그 회전율을 똑같이 누구든지 어디에서 쳐낼 수 있도록 이 트럭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화덕 앞에 지금 남자 장정 3명이 서 있는데 피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다 넣어놓으면 한쪽만 타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운전할 때 왼쪽 얼굴만 타듯이. 그럼 피자를 계속해서 돌려줘야 되고 이 온도를 계속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자동으로 회전하는 화덕을 만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과감하게 접고 이 파베이크 도우와 자동 화덕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 가장 유명한 매장은 이제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거리의 대치 본점에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매장을 출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13평의 공간에서 한 달에 약 7천만 원 매출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매장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 그 1시간 동안 여기에 와서 마치 맥도날드처럼 우리 매장을 소비하는 피자 업계에서는 없었던 형태의 소비 형태를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혹은 그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한 6,000원 내고 피자를 먹고 30분 안에 갈 수 있던 매장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게 너무 익숙하게 첫날부터 그렇게 이용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익숙하지만 새로운 저는 혁신에 가장 걸맞는 매장이 이 매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매장을 토대로 저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해외를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물리적으로 낼 수 있는 매장 수는 약 1,000여 개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1,000개를 달성해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교촌치킨이나 뭐 해마로푸드나 SPC가 갖고 있는 기업 가치의 한계를 봐왔습니다. 외식업은 승자 독식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뚫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한국에서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해외 시장에 처음부터 진출을 하고자 했던 이유도 정말 맥도날드 같은 전 세계 1만 개 이상, 맥도날드는 4만 개 가까이 있지만 1만 개 이상의 매장을 내기 위해서 저희는 해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18년에 이 대치 매장을 내고 인도에도 매장을 내고 싱가포르에도 매장을 내고 한국에도 매장을 내면서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매장이 한 30개를 넘어서고 나서부터 이런 못생긴 피자들이 인터넷 후기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피자는 저희 싱가포르에서 판매된 피자를 누군가가 이제 블로그 리뷰에 올린 사진인데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을 정도로 엉망으로 토핑을 해놓은 제품입니다. 이처럼 제가 사실 피자를 만들 때랑 저희 직원이 만들 때랑 퀄리티가 다른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만든 피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에이전트 프로블럼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모든 회장님이 다 직접 만들면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지만 아무리 랩실에서 맛있게 만들어도 이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혹은 지방으로 나가게 되면 혹은 매장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의 가장 큰 본질은 관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파인다이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맛의 진리를 찾는다기보다 이 금액에서 최적의 맛을 내고 그 맛을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우리 사업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외식업 경험도 없었고 프랜차이즈 경험도 없었고 업력도 짧았고 특히 해외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욱 급격하게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슈퍼바이저 많이 채용하고 본사에서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병행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꿈꾸는 10년 안에 1만 개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왼쪽을 보시면 여태까지 한국 외식업들이 걸어온 길 그리고 거의 모든 전 세계의 외식업이 걸어온 길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레시피라는 것을 사람이 사람에게 교육하고 관리할 때도 저희 슈퍼바이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운전하고 가서 2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고 사실 일주일 동안 2주에 저희 슈퍼바이저가 한 번 매장을 방문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2주면 운영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10시간씩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140시간입니다. 그 140시간 동안 슈퍼바이저가 가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간 단 2시간입니다. 그럼 그 2시간 동안 못 만나는 알바생도 있을 거고 그 2시간 동안 점주님이 반짝해서 열심히 잘하는 척 할 수 있지만 2시간에 돌아오면 나머지 138시간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본사가 지침하지 않은 것이 안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두꺼운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꿈꿔왔던 이제 매장은 누군가 와서 그 매장에서 첫날부터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뽑아내서 그것만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가서 점주님이 너무 잘하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돌아오는 거죠.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런데 저희는 그 140시간 동안 잘못된 케이스들만 쏙 뽑아서 저희가 그걸 미리 알고 가서
점주님한테 어떤 알바생 혹은 어떤 피자에 대해서 점주님 매장에서 항상 잘못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를 알고 가서 그 2시간을 최대한의 효율을 뽑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에 접근한 AI를 활용한 주방을 꿈꾸게 되고요. 절대로 저희가 투자받기 위해서 혹은 뭔가 그게 섹시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매장 관리를 너무 실시간으로 하고 싶었고 솔직히 말해서 대표로서 우리 모든 매장에서 알바생이 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감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요즘에 가장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사업에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해서 이 사업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지만 익숙한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 자세한 내용은 더 설명을 드리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힘들지만 이런 형태의 오퍼레이션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우를 일단 미리 만들어 놓는 형태의 파베이크 도우라는 걸 저희가 개발을 했고 국내에서 제일 많은 수량을 가장 좋은 퀄리티에 가장 낮은 단가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체 원주 도우 공장에서 이 도우를 생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IT 기술, 혁신 기술은 아니지만 식품공학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저희만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 기술이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피자가 나오지 않게끔 실시간으로 막아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피자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미 나간 피자입니다. 이미 사후에 이 소비자는 떠나가고 나서 우리가 이걸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핑 테이블을 만들고 있고 이 토핑 테이블이 하는 역할은 이 피자를 촬영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이 피자에 올라간 토핑의 종류와 개수와 위치가 정확한지 작업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그걸 따라가야 하고 따라가지 않았을 땐 그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됐을 때 우리 슈퍼바이저는 몇 시에 어떤 알바생이 뭐를 왜 잘못 만들었구나를 모두 다 알게 되는 거고 점주님도 이 매장에 있지 않아도 오늘은 몇 시에 우리 알바생이 대충 일을 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략히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게 토핑 테이블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는 피자를 촬영해서 이 피자가 무슨 피자인지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또 피자의 종류도 인지하고 모든 토핑 재료들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데모 영상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모든 토핑 재료들을 저희는 개수까지 다 쓸 수 있고 면적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작업자 친구가 본인이 누구인지 태그를 했고요. 도우를 올려놓으면 소스를 바르시라고 토핑 테이블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토핑 테이블에서 오른쪽에 소스가 덜 발렸네요 라고 음성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오른쪽에 바르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치즈를 뿌릴 수 있게 불이 들어오고 치즈를 뿌려주면 그에 맞는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걸 완벽히 펴주면 그 50%에 있던 진척률이 100%로 가면서 다음 토핑 재료인 이제 페퍼로니로 넘어간 거고요. 페퍼로니 저희 16장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13장을 올려놓으니까 3장을 더 올리세요 라고 이제 AI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개발자입니다. 피자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완벽한 피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 친구가 무시하고 엉망으로 만들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됩니다. 다만 저희 관리자 혹은 점주 혹은 본사에 리포팅이 돼서 이 친구가 그게 누적이 되면 이 친구는 매장에서 이탈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AI의 가장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수없이 쌓아서 이 데이터를 기계학습해야 이게 AI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자 컴퓨터야 이게 페퍼로니 햄이야 이렇게 생긴 거야. 사람이 박스를 쳐서 페퍼로니 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기계 학습이 돼서 이제 컴퓨터가 쫙 많은 이 데이터들을 보고 이게 페퍼로니 햄입니까? 그럼 우리는 아니요, 얘 아니요만 계속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수만 장, 수십만 장의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AI화 돼서 이 AI가 이거 페퍼로니 햄이네, 이거 햄이네, 이거는 버섯이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난 1년 반 동안 50만 장이 넘는 피자 데이터를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엄청난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저희 기술의 핵심은 이 비전 기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전 기술은 저희는 한국과 미국에서 원천 기술 특허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토핑을 이제 저희가 만든 자동 화덕에서 구워주게 되는데 이 자동 화덕 같은 경우에도 피자가 나왔을 때 이 피자가 뭐 탔는지 아니면 무슨 종류인지에 따라서 작업자가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불고기 피자가 나오면 불고기 소스를 뿌려줘야 되고 뭐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가 나오면 렌치 소스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 또한 작업자들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더 많이 뿌리는 작업자도 있고 뭐 소스를 잘못 선택하는 작업자들도 있고 무엇보다 피자가 쏟아져 나왔을 때 우리 주방은 한 명이 일해야 되는 주방인데 처리를 못해서 피자가 다 식어버리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전 기술과 협동 로봇을 합쳐서 그냥 로봇이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도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작업자가 세 판의 피자를 넣는데요. 어떤 피자는 피자 소스를 뿌려주고 어떤 피자는 소스를 뿌려주지 않습니다. 이 AI가 어떤 피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 카메라가 달려있죠. 소스를 뿌려줬고 마지막 피자는 아마 안 뿌려줄 겁니다. 네, 안 뿌려줬죠. 그래서 뜨거운 곳에 자동으로 보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협동 로봇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많은 외식 업체들이 협동 로봇을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해진 위치에 로봇이 움직이는 것들로 하면 정말 요만큼만 벗어나도 1cm만 뭔가 각이 안 맞아도 이 로봇은 바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짜리 로봇이 그냥 작동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거는 이제 섹션별로 좀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중요했던 이유가 피자의 모양이 좀 틀어져도 이 피자의 모양을 포인트를 딱 잡아서 로봇이 그거에 맞춰서 잘라주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소스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정확한 위치, 절대로 외식업 매장은 기계 공정처럼 반도체 공정처럼 정확하게 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가다가 피자를 건드릴 수도 있고 제품의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적응을 하기 위해선 사실 로봇에도 AI가 달려야 된다는 걸 저희는 미리 인지하고 이제 적용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외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해외에 이미 토핑 테이블이나 로봇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파베이크 도우와 저희의 화덕만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굉장히 빠른 구조로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사업하기 힘들다는 인도에서도 매장을 지금 6개까지 출점을 했고 싱가포르에서도 출점 1년 만에 지금 매장 10개를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 매출이 약 20만 불을 돌파했고요. 보시다시피 매장이 굉장히 작은데 4평, 5평 내외인데 이 매장들의 평균 월 매출이 약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직영점 10개 매장이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진출 1년 만에 직영점으로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 싱가포르에 30개의 매장,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국가 진출, 그리고 인도도 코로나에서 회복하면 10개 이상의 매장,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약 50여 개의 매장을 해외에서 직영 혹은 JV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성이 기업 내에 확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건 정말 팔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보내버리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저희의 모든 관리 기술들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모든 매장을 직영 혹은 합자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저희 얼마 전에 오픈한 플래그십 매장이고요. 이렇게 작은 매장들도 싱가포르에서 월 매출 5, 6만 불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오픈한 홍콩의 매장도 이건 JB 형태로 오픈을 했는데 첫 달에, 두 번째 달에, 세 번째 달에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매장에서.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2호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일본, 인도,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일본까지 저희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왜 외시고 유니콘을 꿈꿔야 되고 꿈꿀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도미노 피자의 주가 성장 그래프입니다. 기업은 저는 주가가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미노의 주가 성장 그래프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10년 전에 도미노 주식을 사셨으면 지금 30배가 뛰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사람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피자라는 메뉴를 갖고 도미노 피자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피자가 전 세계에서 1년에 200조 원치가 팔리거든요. 그 메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메뉴를 복사 붙여넣기를 전 세계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모든 회사에서 그 큰 도미노 본사에서 가장 큰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피자가 그냥 피자 회사느냐 기술 회사느냐 저희는 피자 회사가 분명합니다. 다만 이 피자를 전 세계에서 빠르게 복사 붙여넣기해서 많은 곳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디지털로 변환한다라는 것인데 모든 외식 기업 그리고 1차 산업에 가까운 산업일수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조 시장 안에서 이 피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1인 피자 그리고 그걸 복사 붙여넣기 위한 우리의 기술력을 토대로 저희는 10,000개의 매장 나중에는 나스닥 상장까지 그렇게 꿈꾸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네, 그럼 이만 목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 대표님께서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질문 있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정말